먼저 방영석 교수님하고 홍콩 중문대의 지아루 리우 교수님이신가요? 예, 이분이 같이 하신 그 첫 번째 논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Your movement in a city tells you credit. 예, 아주 재밌는 논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영기 교수님께 저희가 이 컨트롤 이거 다 넘기고요. 그 나머지 그 청중들은 이제 마이크를 꺼주시고 나중에 발표 끝나고 그 다음에 질문할 때 그때 마이크 켜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시간 한 1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작할 수 있으신가요? 예,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방영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안영 교수님이나 방영석 교수님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홍콩 중문대학교의 지아루 리우 교수님하고 연대 그 방영석 교수님의 논문이고, 저기 방영석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여러분의 그 도시 내에서의 그 방문 기록이 신용 정보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신용 스코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로케이션 방문 정보가 활용될 수도 있겠다 하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그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거는 아주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 돈을 빌려주는 거의 그 핵심은 돈을 결국에는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겠죠.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크레딧인데, 이제 크레딧을 우리가 이제 수치화하거나 알파벳으로 평가를 합니다. 너의 신용 점수는 700점이다. 아니면 너는 신용 등급이 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 크레딧 스코어링이라는 것을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적용을 해서 개개인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크레딧 스코어링을 하고요. 이런 크레딧 스코어링은 그냥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어떤 대부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인더스트리에서 중요한 어느 인풋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크레딧 스코어링의 최근 그 연구 동향을 보면은 기술적인 어떤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크레딧 스코어링에 사용되는 인풋에서의 뭔가 임프루먼트보다는 소위 말해 머신러닝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좀 더 예측력이 높은 모형을 사용하는 기술적으로 좀 더 뛰어난 것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 주요 그 팩터가 있습니다.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주요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데모그래픽 정보입니다. 이 사람이 연령이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과거에 크레딧 정보입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를 잘 사용해서 잘 갚았는지, 혹은 돈을 빌렸다가 잘 갚았는지, 그런 정보들 뿐만 아니라 그 크레딧 스코어 관련해서 그런 어떤 론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이제 론의 캐릭터리스틱도 있습니다. 론이 얼마나 큰 돈을 빌렸는지, 그 다음에 테너는 어떻게 되는지, 24개월로 갚는 건지, 36개월로 갚는 건지, 그런 것들이 활용되어서 종합적으로 어떤 론 디폴트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보들이 소위 말해 그 선진국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financial information,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불했고 빌렸다가 잘 갚았는지 여부, 이런 정보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약 13%의 성인만 그런 정보들이 소위 말해 퍼블릭 리파지터리에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그 데모그래픽 정보를 가지고 크레딧 모델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소위 말해 이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앞에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에 따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능하고, 연령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뭐 중국만 보더라도 그런 게 가장 최근에서야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론을 신청한 사람이 난 남자고 소득이 뭐 월 뭐 500만 원이고 나이는 30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도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70대 노인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개도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선진국에서 개발한 크레딧 스코어링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핸드폰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GPS 정보가 있고 각각 모바일 네트워크에 접속한 정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언제 어디를 방문했고 어떤 뭐 동선을 갖고 있고 평상시에 어떤 그 무브먼트 루틴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인구의 52억이 그런 인터넷이 지원되는 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기존의 크레딧 스코어링 모형이라는 게 일부 선진국에서만 적용 가능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연구는 어떤 뭐 새로운 인풋이 있다기보다는 뭐 지난 2, 30년간 인풋은 거의 그대로고 메소돌로지컬리 개발이 되어 왔는데 저희가 새로운 어떤 위치 정보라는 것을 이제 수집이 가능해졌으니 이걸 활용해서 뭔가 크레딧 스코어링 모형의 새로운 인풋 정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런 그 요치 기반 정보가 그 소위 말해서 소위 비슷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뭐 아이디어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안한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유치 기반 정보 연구 흐름에 보면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들이 비슷한 장소에 방문을 하고 그에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비슷한 인터레스트를 갖고 소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뭐 지출에 있어서도 비슷한 수준의 지출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아주 고가의 백화점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혹은 뭐 카지노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혹은 아주 뭐 비싼 저희 소위 말해 강남의 어떤 아파트 단지의 옆에 있는 로컬 커피숍에 자주 방문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geographical co-occurrence라고 해서 그 같은 장소에 방문했던 그 정보라는 것은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프리딕션의 어떤 팩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 그러니까 그 장소에 동시대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장소에 방문했다는 그 기록 자체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친구가 될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사회학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 아이디어는 그런 방문 장소의 유사성이 그러니까 내가 주로 방문하는 장소가 전 여기 이제 제 집인 분당과 신촌인데요. 분당과 신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그런 어떤 그 방문 장소의 유사성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그것이 실제 그 사람의 크레딧 리스크와 연관이 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고 또 하나는 또 이게 저희가 이제 로케이션 방문 그 기록이 크레딧 스코어링과 관련이 돼 있다고 느끼는 또 하나는 소셜 스티그마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낸스 쪽보다는 사회학 쪽에서 나온 개념인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대출 같은 걸 신청을 할 때는 이게 좀 부끄러운 거죠. 대출 신청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뱅크럽시에 굉장히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리스크가 클수록 그런 경향을 또 보입니다. 자기가 돈을 대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바일로 이제 돈을 신청을 하는데요. 론을 신청을 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퍼블릭 장소에서 그것을 신청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프라이빗한 자기 개인 홈에서 신청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장소에서 얼마만큼 그런 론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는지 액세스를 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크레딧 디폴트의 시그널링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연구 문헌은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인구 통계학적 정보라든가 뭐 기존의 파이낸셜 레코드라든가 론 관련된 정보들 가지고서 론 디폴트를 예측을 해왔고 뭐 신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애큐리시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로케이션 애널리틱스 쪽에서는 이게 현재 컨텍스추얼 니즈를 판단하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니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백화점에 방문을 했으면 쿠폰을 보내준다던가 이 사람이 방문한 장소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뭐 구매율이 올라가서 크라우드니스가 구매율을 유발시켜서 뭐 구매를 증가시킨다든가 뭐 이런 어떤 컨텍스추얼 현재 정보에 기반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 연구는 이것과 좀 다르게 첫 번째는 새로운 그 크레딧 스코어링의 인풋을 제안하는 게 이제 이 리서치 스트림에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로케이션 애널리틱스에서도 현재 정보가 아닌 과거의 어떤 로케이션, 비지테이션, 히스토리를 가지고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로케이션 애널리틱스는 현재에 이 사람이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그거에 포커스를 해서 이제 매니지럴 인사이트를 뽑는 거라면 저희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과거의 어떤 로케이션의 어떤 방문 기록도 그 사람의 프로파일링에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이제 크레딧 스코어링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워킹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4명,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X라는 사람은 이제 1, 2, 3, 4, 네 곳을 방문을 했고, 방문할 때마다 이제 인터넷 접속 정보인 IP 정보가 찍힙니다. 그래서 IP 1, 2, 3, 4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벡터화 한다면은 X의 경우에 X 벡터, 위에 이제 맨 위에 있는 요 XX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방문 정보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1이라 하면 이 사람은 4군데를 모두 방문한 거가 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주어진 어떤 기간 안에 IP1과 IP2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A는 1, 2를 갖고 3, 4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0, 0이 되겠습니다. XB의 경우에는 이제 2와 3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0, 1, 1, 0 되어 있고요. C의 경우에는 한 군데 IP3에 해당되는 부분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0010 되어 있고 D는 이제 IP4 0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지오시밀라리티를 매저할 수 있는지를 예시화하는 건데요. 이제 X와 이제 A, B, C, D가 얼마만큼 더 지오시밀라한지를 매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번이라도 공유를 했으면 이 사람은 지오시밀라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X와 A, B, C, D 모두 다 지금 X와 A는 IP1, 2에서 공유를 하고요. X와 B는 2, 3에서 공유를 하고 C는 3에서 공유를 하고 D는 4에서 공유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공유를 했으면 이 사람들은 지오시밀라하다. 아니면은 0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방문한 횟수에 비례해서 지오시밀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A는 X하고 2번 공유를 했고 예를 들면 C는 한 번만 공유했으니까 A가 X와 C보다는 2배만큼 더 지오시밀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웨이트를 주는 것인데 각 장소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좀 유명한 장소입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명한 장소에 방문을 하면은 이제 좀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어차피 방문을 많이 하니까. 근데 좀 니치한 장소에 유명하지 않은 장소에 방문을 하면은 이제 더 이제 지오시밀라하고 웨이트를 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홍콩에 있는 핀텍 회사에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모델 프리 에비던스인데 요 까만 라인이 이제 일반적인 디폴트 레이트입니다. 4% 정도 되고요. 빨간색은 디폴트 하지 않은 사람의 지오시밀라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지오시밀라한 네이버들의 어떤 디폴트 레이트.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디폴트를 하지 않은 사람이고 여기 굉장히 높은 비율의 16%는 뭐냐면은 디폴트 한 사람의 지오시밀라 네이버입니다. 이 사람과 방문기로 유사한 사람의 경우에는 16%의 디폴트 레이트를 확연하게 다른 디폴트 레이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진 모형과 여러 그 모형을 활용해서 봤더니 저희가 제안했던 그런 매저가 기존의 어떤 트레디셔널 매저를 컨트롤하고 나서도 유의한 설명을 보여줬고 또 하나 실제로 이걸 프리딕션 모형에 적용을 해도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9% 정도의 프리딕션 애큐리시를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 15분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방 교수님 한 5분 정도 더 쓰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뒷부분 내용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5분 정도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지오시밀라리티 매저를 개발을 해서 기존의 어떤 크레딧 스코어링 모형에 적용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로진 모형이 이제 실제 디폴트를 했는지 여부 저희가 이제 그런 observational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폴트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의 어떤 트레디셔널 매저를 다 컨트롤하고 나서 저희의 매저가 실제로 유의하게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셀렉션 모형이라든가 로버스니스 책을 통해서도 일관된 방식의 어떤 그 유의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저가 지오시밀러리티 매저가 점점 그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한 번이라도 장소를 공유했으면 이 사람이 지오시밀러하다. 두 번째는 많이 공유하면 많이 공유할수록 더 지오시밀러하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파퓰러한 장소를 공유한 건지 언파퓰러한 장소를 공유한 건지를 고려한 매저가 되는데 점점 이 RM3로 갈수록 더 지오시밀러한 매저, 시밀라리티를 더 잘 반영한 매저라고 할 수 있는데 점점 이게 이제 그 스탠더다이즈 코에피션트인데 비교가 가능합니다. 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셀렉션 모형을 저희가 고려를 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도 일관적으로 이 계수값이 유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리딕션 모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XG 부스트라는 모형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5개로 쪼개서 4개에서 이제 4개 랜덤하게 5개로 쪼개가지고 나머지 4개의 청크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머지 하나의 청크에서 이제 프리딕션 모형,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보는 모형인데 이런 XG 부스트 모형을 이제 five-fold cross validation을 했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1번 모형이 기존의 어떤 트레디셔널 모형의 accuracy인데 이게 약 이제 AUC가 0.71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 뭐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라든가 그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런 에이지나 젠더, 크레딧 그레이드 같은 정보가 없습니다. 없고 먼슬리 인컴도 없고 뎁 투 인컴 레이쇼도 없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매저와 두 가지의 매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매저들 그런 국가에서도 알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서 돌렸을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퍼포먼스를 보였고 만일 저희의 매저를 기존 모형에 추가할 경우에는 약 9%의 프리딕션 애큐리시의 상상을 보였다. 예, 그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네. 예, 저기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15분에 약간 제가 좀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고, 한 5분 정도 마진은 있으셔서, 예, 있으셔도 됩니다. 다른 교수님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질문 일단은 받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먼저 하나, 다른 교수님분들 질문 생각하실 동안 제가 잠깐 한번 먼저 드리면,
지금 로진 모델을 쓰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 로진 모델 말고 다른 거를 한번 트라이 해보신 적은 있나요? 그냥 로진 모델만 하셨나요? 예를 들면 뭐 프로빗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예, 뭐 그 디시전 트리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아, 안 예, 해보시. 예. 예, 그러니까 로진 모양은 이제 기존의 팩터들을 컨트롤하고도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앞에 설명 모형과 관련된 거였고, 예, 어떤 뭐 프리딕션과 관련된 모형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뭐 SVM이라든가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디시전 트리라든가 기존에 알려진 클래시피케이션 모드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XG 부스트가 가장 퍼포먼스가 좋아서 예.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부스트 할 때 썼던 거는 그것도 로지시고요. 아, 예. 이것도 로짓입니다. 그 근데 로지시고, 예. 예, 그쵸. 예. 예. 안영길 교수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박영석 교수님께. 이게 홍콩 데이터라서 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한국 같으면은 강남이라고 해도 되게 잘 사는 곳도 있지만은, 이게 판사촌이나 빈민가 같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강남 상구에도 보면은. 그러면 그 지오그래피컬 시밀래리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단위까지 세분화를 해야지 제대로 된 메저를 얻을 수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IP 정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IP 정보라는 것은 가장 크게는 한 빌딩 정도를 커버하고요. 보통은 한국의 경우에는 각 음식점이나 그런 어떤 각 그 샵 내에서도 개별 AP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저는 홍콩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IP라는 거 한 빌딩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한국의 경우엔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빌딩 내에서도 여러 샵별로 또 AP를 또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선진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강남 내에서 그 일부 또 샵들이 있고 또 명품 샵이 있고 좀 아닌 샵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샵들을 다 아마 AP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더 한국에서 잘 데이터를 얻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얼핏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IP 주소 쓴 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RM1하고 1, 2, 3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게 아까 말씀하신 그 메저에서 그 미니멈으로 한 거고, 요거는 그냥 그 벡터 내적한 거고, 뭐 요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건 RM3는 웨이트를 주신 거고요. 네, 네. 예, 그 웨이트를 주기 위한 또 다른 모델을 쓰신 건가요? 아니면 웨이트는 그냥 어떻게 뭐 따로 웨이즈는 이제 파퓰러리티의 인버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문 파퓰러리티 장소가 인버스로, 예. 예, 하루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몇 그러니까 명이 뭐 약간 방문하는지 노멀라이즈 그런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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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예. 파퓰러 하면 할수록 좀 시밀러리티의 기여도가 적게끔 이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항공대 송은경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안녕하세요. 놓친 걸 수도 있는데 IP 포인트를 지금 몇 개 쓰신 거예요? IP 포인트는 엄청 많습니다. 그걸 아마 다 몇만 쓰신 거예요? 개, 예, 예? 뭐 범위가 어떻게 홍콩 되는지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냥 전역에 있는 걸 다 빅데이터로 끌어서 네, 쓰신 거예요? 네, 네. 아, 데이터가 엄청 좋네요. 보통 예. 이런 연구하면은 먼스 인컴이나 이거 뭐 오리지널 어마운트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던데 데이터가 엄청 좋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일단 그러면은 방 교수님 발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또 질문 있으면 제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모아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수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영길 교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기대 안영길입니다.
혹시 지금 제목이 Predicting Customer Attrition Using Binge Trading Patterns라고 되어 있는데, 머신러닝 이용한 기법들을 활용한 논문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0이나 1로 나눌 수 있는 중속 변수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지 트레이딩 패턴을 이용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왕자의 게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들 보실 때 보면 모아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시리즈 나올 때마다 시간 지켜가지고 꼭 보시고 그런 분 없고, 요즘 재밌는 드라마도 보면은 이제 이번에 나 정주행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날 때 한 번씩 다 몰아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빈지 워칭이라고 하는데 2014년에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등재된 단어입니다. 몰아보기 그런 겁니다. 이 단어가. 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찾자고 하면 바라바시 같은 사람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같은 하는 분들이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했던 거고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벌스트라는 책을 보면 휴먼 액티비티가 타임 시리즈 상에서 벌스트 했다가 또 노먼턴 피리어드 가고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성 가정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이런 인간의 행위들을 잡아낼 수 없다는 논리는 리터러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바시 2005년 네이처 논문을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의 뭐 어라이벌이든 뭐든 이렇게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대기 시간이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처럼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이제 뭐 여행 티켓을 사는 거라든지 구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에 답장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로그인 패턴을 보면 이렇게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구매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타임 시리즈 상에서 클러스터링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관찰이 됩니다. 모티베이셔널 example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리터러처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RFM입니다. recent, 가장 최근에 구매한 고객일수록 이탈을 덜 할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F는 frequent라고 주어진 기간 동안 더 자주 구매한 고객이 이탈을 덜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구매 기반의 어떤 인더스트리에도 적용이 되는 논리고요. 또 다른 세 번째는 구매한 모니터리 밸류가 클수록 이탈을 덜 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제가 여기 고객 1, 2, 3을 가져왔는데요. 전부 다 이 고객 1도 가장 최근 거래는 같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 분의 고객 모두 다 주어진 기간 동안 6번 거래를 했고요. 특별히 그냥 심플하게 구매한 금액이 거의 다 비슷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객 1, 2, 3 중에 누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고객 3, 이렇게 굉장히 클러스터된 구매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이탈을 잘 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14년 마케팅 사이언스 논문이죠.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빈지 워칭 같은 것도 저널 오브 마케팅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선 페이퍼들이 조금 디스크립티브한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코릴레이션 스터디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박명석 교수님께서 크레딧 스코링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랜딩클럽, 한국판 랜딩클럽이라는 랜딧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P2P 랜딩하는 핀텍 기업인데요. 제가 거기랑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가 아니라 로그인을 자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로그인을 확 몰아서 신용대출 받기 전에 로그인을 몰아서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더 급하고 더 초조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로그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정 기간에 하는 사람들은 크레딧 스코어가 더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사실은 채널별로도 헤테로지네이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석 교수님 논문에도 사실 다른 논문에도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요즘 웹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모바일의 스크린도 작고 이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 상대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제가 로그인을 해서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여러 번 로그인을 집중적으로 특정한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하고 이해를 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좀 종종 생긴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써야 돼? 그러다가 여기서 있다가 또 딴 데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클러스터링 개념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논문은 굉장히 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기 보시고 있는 마케팅 사이언스랑 저널 오브 마케팅 논문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퍼포먼스 문제를 건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클럼피니스를 기존의 RFM 프레임워크에 더 집어넣었을 때 퍼포먼스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 새롭게 개발된 머신러닝 모델들을 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어디까지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잠깐 이게 다이그레시브 하긴 하지만 요즘 구독 경제가 굉장히 구독 경제라는 말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주장한 대로 고객 3이 처닝할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사실 문제인데 매니지리얼 임플리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규칙적으로 우리 제품을 구독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 공유 경제는 거의 저물고 있다고 한다면 구독 경제 모델이 기업들 관점에서는 점점 더 핫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이제 구독 경제로 가장 적합한 모델들이 예를 들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면도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여자분들은 화장품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일처럼 이렇게 구독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분야에 보면 스타트업 기업들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근거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전부 다 이런 타임 시리즈 클러스터링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퍼체스를 매저를 해야 되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통계학에서 쓰는 엔트로피 매저를 따랐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클러스터를 돼 있기 때문에 1에 가까이 나오고요. 이렇게 굉장히 레귤러하게 구매하는 사람들은 엔트로피 매저가 0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데이터는 한국에 있는 상장 증권사 한 곳에서 48만 6,049명의 개인 투자자 정보를 받았고요. 이 사람들은 이 증권사의 전체 고객 수는 한 몇백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산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만 뽑아냈더니 한 50만 명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2016년, 17년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 그리고 자산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터링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 지나치게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좀 전문적인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거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자산 기준으로 돈을 너무 많이 갖고 있거나 너무 작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트레이딩 인센티브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탈의 정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걸 따랐었고요. 그리고 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피케이션 둘이 아까 박영석 교수님께서 쓰셨던 XG 부스트를 저도 썼고요. 그리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까지 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메토드를 그냥 했고 퍼포먼스는 AUROC랑 데사일 리프트랑 그리고 리프트 인덱스 3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벤치마크고요. 요거 2개가 나머지 보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타겟 머신러닝 모델들이고요. 여기 AUROC를 전통적으로 많이 썼는데 AUROC는 애그리게이트 레벨에서는 잘 맞는 척도이긴 하지만 디스애그리게이트로 넘어가면 굉장히 잘 안 맞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러처에서 많이 쓰는 데사일 리프트랑 리프트 인덱스까지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했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프루닝이나 머신러닝에서 프루닝이라는 과정들이 있는데 프루닝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솎아내기, 가지치기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희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뭐 감나무 같은 걸 키울 때 가지를 이렇게 조금씩 잘라주면 나무가 더 잘 자라고 상추 같은 걸 키울 때도 보면 이렇게 솎아내주면은 이렇게 훨씬 더 남아있는 상추들이 채소들이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중에서 특정한 트리나 이런 트리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트리를 이렇게 발라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XG 부스트에서 제공하는 이 프루닝 알고리즘이 현재 이 3가지 중에서는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UROC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그리게이트 레벨에서는 잘 맞지만 디스애그리게이트 레벨로 갈수록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에러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프트 인덱스랑 여기 보시는 데사일 리프트를 뽑아냈습니다. 각각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모델 전부 다 개인 투자자별로, 개인 고객별로 처닝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아낸 거랑 비슷하다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이걸 그냥 무작위로 뽑아냈다고 한다면 0부터 1 사이의 라이클리후드를 이 매저 자체는 0.5에 가까울 것입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값이 0.5니까요. 그런데 이 모델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고 한다면 0.5보다 훨씬 더 큰 숫자로 올라가겠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하나하나의 개별 순서를 오더를 고려했을 때 어디까지 이 모델이 괜찮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데사일 리프트는 이렇게 데사일 10개의 빈으로 나누어서 각 빈별로 평균 확률을 구하고 샘플 에버리지로 나눈 값들입니다. 모델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방법론이 괜찮으면 괜찮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탑 데사일이죠. 진짜 처닝 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니면 그 종속변수 1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 값들이 굉장히 크게 나올수록 좋은 모델이겠죠. 이게 5.6576인 거는 이 탑 데사일에 속하는 사람들의 실제 처닝 웨이트이 샘플 에버리지보다 5.65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런 사람들을 잘 판단해낼 수 있을수록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일 거고요.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노토닉하게 디크리징을 하면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이 퍼포먼스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대로 이런 모델들은 보면 탑 데사일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의 타겟 고객들, 진짜 이탈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잘 판별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들쭉날쭉하게 가는데 모델에 뭔가 문제는 있다는 거죠. 이 두 개 다 보면 AU, ROC는 0.8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리프트 인덱스랑 데사일 리프트를 써야 된다는 모티베이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면 첫 번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고요. AU, ROC는 0.80 정도 나오고 전부 다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값들입니다. 테스트, 트레이닝 셋이나 테스트 셋은 다 네. 아웃 오브 샘플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값들이고요. AU, ROC는 0.80 정도 나오고 굉장히 훌륭한, 높은 값이 나왔고요. 그리고 탑 데사 리프트가 0.4942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리프트 인덱스는 0.5보다 굉장히 큰 0.834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수치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짓에서 0.83, 0.80, 4.92 정도 나왔고요. 여기 XG 부스트에는 0.88, 0.85, 5.65 정도 나왔습니다. 그 XG 부스트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모노토닉하게 디크리징 하고 있고 데사 리프트 인덱스 자체가 숫자들도 굉장히 큰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보면 XG 부스트보다는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G 부스트가 프루닝 과정 자체가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큰 고민 없이 XG 부스트를 써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리트러처랑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 데사 리프트를 쓴 리트러처에 있는 키 페이퍼들을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기존의 디스찬트리, 이거는 XG 부스트를 쓴 건 아닙니다. 2.25, 2.25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썼던 데이터셋에는 5.66 정도 나왔었고요. 로스틱 리그레이션 기준으로도 4.92 그리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기준으로 5.31 정도 나왔는데 기존 문헌들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클럽피니스를 고려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 기법도 새로 개발된 것들, 그쪽에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판을 한다면, 이렇게 저는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데이터를 썼는데 데이터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딱 하나의 페이퍼가 이제 파이낸셜 서비스 데이터를 썼는데 이 논문과 비교를 해서도 굉장히 이 논문은 근데 AU, ROC만 써가지고 2006년 논문이고요. 근데 이거와 비교해서도 한 5에서 7%포인트 뉴럴 네트워크 비교하면 한 20%포인트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프트 인덱스도 한번 보시면 0.88에서 0.85, 0.83 정도 나오는데 기존 문헌들에서는 전부 다 0.62, 0.7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격차가 난다고 하면 클럼피니스를 고려하고 새로 개발된 XG 부스트 같은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그 타겟 그룹들을 훨씬 더 잘 갈라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클럼피니스가 굉장히 진짜 중요하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박영숙 교수님이 하셨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로스틱 리그레이션을 대신해서 라소 리그레이션을 했고요. 이거는 키 베리어블 셀렉션 테크닉이고 라소랑 말레스틱 넷 같은 걸 요즘 많이 쓰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라소로 이제 했고요. 저는. 그리고 인포메이션 게인이랑 릴레이티브 임포턴스, 이건 XG 부스트랑 그리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돌리면 여기서 변수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봤더니 클럼피니스가 살아남았고요. 전부 다. 결국 여기서 보시면 이게 최소한 이제 프리퀀시 같은 것들보다는 클럼피니스가 중요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면 RFM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코멘트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보면 클럼피니스랑 프리퀀시나 아니면 리선시 같은 것들이랑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RFM이랑 RFMC를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R과 F와 M과 C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태스크일 것 같아서 이게 relative variable importance를 여기서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잠깐 결론을 내리자면 굉장히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사실 말은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머신러닝 사실 뭐 어렵지 않죠. 코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몇 줄만 코드 칩 찾아서 쳐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클럼피니스랑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머신러닝 베이스드 RFMC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구현을 해봤고요. 기존 논문들에서는 한 몇천 개 정도 가지고 AU, ROC 정도를 비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8만 명 정도의 큰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 모델이 어디까지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것들은 보면 이제 CD 나오나 이런 데서 CD 구매 같은 데이터만 가지고 해서 사실 이게 다른 인더스트리에 적용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인데요. 그런 컨섬션 에셋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형태의 저하들과 굉장히 패턴이 다른데 이 논문은 Financial Services를 이용한 것이기나 서비스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데이터에 기반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모형의 성능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질문 받겠습니다. 안 교수님 논문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안 교수님 허락도 안 받고 이게 그 젊은 과학자상, 연구자상, 예, 그쪽에 넣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이제 저희 경영과학 계획동의 영광으로 그 안 교수님이 선정이 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클럼피니스가 이제 프리딕션 모형이다 보니까 이제 뭐 커절이나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까 채널 말씀하셨는데 이 클럼피니스가 예를 들면은 아까 채널별로 그러니까 모바일 채널인지 뭐 PC 채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클럼피니스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네. 거꾸로 그런 어떤 뭐 빈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모바일로 뭐 채널을 뭐 어답트를 한다던가 네, 그렇죠. 거꾸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약간 그 사밀티니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사밀티니티 영향이 그런 네. 어떤 프리딕션 지금 이건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다 모두 이전의 어떤 빈지 트레이딩 결과가 이제 미래의 어떤 영향을 주는 건데 뭔가 그런 어떤 사밀티니티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빈지 트레이딩 그 자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지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지금 뭐 그런 쪽의 연구는 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이 논문에서는 없고요. 사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리버스 포잘리티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 어답션 리터러처를 보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빈지 트레이딩이란 제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바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빈지 트레이딩 패턴이 나타나는 거다 사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이칼로지 리터러처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딕션 중독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는 뭐 플로우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 리터러처에서 다양한 관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 그런 포잘리티는 사실은 보지는 않았었고요. 엠피리컬리 우리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최근에 나왔던 이제 다양한 예측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어디까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지 보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예측 모델이니까 사실은 이제 1년 기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1년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렉드 베리어블을 쓰면 그런 이제 인다저네이티 어느 정도는 이제 감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려면 뭔가 어답션이나 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 교수님하고 방 교수님 모두에게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네. 나중에 제 시간 날 때 드리는 거라 이건 좀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좀 그 안 교수님 논문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이제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은 제 질문은 좀 이따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네,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예. 그 강태욱 씨가 이제 세 번째 예, 한현수 교수님하고 같이 한 논문이죠. 예. 그 거기 그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네, 마이크 켰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그 PPT 네. 띄워서 해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제대로 보이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발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자동 심장 충격기 효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기존에 없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IoT 기반의 다양한 융합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없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좀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서 목차를 좀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연구에 대한 좀 간단한 요약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 연구를 좀 쭉 진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량적인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IoT 기술을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반을 통해서 연구를 좀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제 IoT 특히 이제 IoT 중에서도 모바일 IoT에 대한 기술의 접목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이제 측정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제 계량적으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없는 데이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데이터, 질병관리본부 및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옴으로써 2차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데이터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기대 효과를 실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좀 사례와 이제 기대 효과를 좀 파악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모바일 IoT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IoT라 이제 기존의 이제 고정형 IoT 대비해서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이동성이 이제 좀 더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모바일 IoT로서 기존 이제 모바일 IoT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응용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대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매우 연구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설계하고 이런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좀 수행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연구 방법과 조금은 차이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 방법론을 이제 현재 SSCI 이제 게재를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이 방법론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이제 국내 이제 이런 모바일 IoT 산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좀 측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IoT란 이제 IoT와 이제 AED라고 불리는 이제 심장 자동 충격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기술이 융합되는 것들을 말하고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이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량적으로 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바일 IoT AED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시나리오 대비 이제 특별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119 응급 상황 센터와 이제 AED가 항상 상호 상방향 통신,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이제 환자 이송과 구급대 연락 이런 것들이 통신, 양방향 통신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이탈할 때 우리가 자동으로 신고되는 AED에 대한 기능,
그리고 위치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기능, 그리고 영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송출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이제 의료 관계자에게 이제 전달되는 기능과 이제 양방향 실시간 통신을 통해서 체외 간단한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링을 이제 통해서 저희가 그런 기존과 바뀐 투비 모델의 차이점을 좀 효과적으로 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BP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소들을 정확히 좀 파악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프로세스를 먼저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체계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우리가 as is라고 두고 기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는지를 먼저 BPM을 통해서 구성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투비 모델, 모바일 IoT가 적용됨으로써 변화되는 이제 응급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우리가 이제 BPM을 통해서 좀 바뀐 모델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비 모델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투비 모델을 실제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PPT에 이제 녹여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고하고 나서 이제 게재가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좀 정보를 더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 요것들이 이제 뭐 119 구조대가 현장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투비 모델에 이렇게 BPM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투비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응급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을 이제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땐 밸리데이션과 밸리피케이트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추정치를 통해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의 신뢰성을 좀 확보를 했고, 실제와 최대한 가까운 프로세스를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실제 BPM이 되는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여기 작성해 놓은 119 소방 교체나 소방 본부에 대한 자료, 뭐 행안부 재난안전 데이터 이런 데에서 자료를 2차 데이터를 저희가 한 번 더 갈무리를 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별 시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부터 9차년도, 도입이 되는 9차년도까지 총 17개에 대한 10개씩 모델을 통해서 총 170개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출처를 통해서 정보를 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병안전본부, 행안부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수집을 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이 이제 대응 비율이 이제 기존에 있습니다. 지역별 심정지 환자 대비 심폐소생술 그리고 제세동계 사용 건수에 대한 이제 대응 비율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 비율이라고 이제 우리가 50% 정도를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환자들 대비 모든 환자들이 응급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런 실제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율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구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비율을 좀 가상으로 한 50%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편차별로 우리가 이제 모델링, 앞서서 170개 모델링에서 편차를 두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차이를 각각 두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수준과 비율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그 가상 자료를 RNR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가장 많은 효과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이 4차년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이제 앞서서 그 모바일 AED에 대한 대당 비용을 이제 우리가 300만 원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AED 기기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 대한 금액들이 측정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통신 기능이 추가되면서 아니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추가적으로 비용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에 따른 수량과 변화 비용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4차년도라고 이제 파악을 하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4차년도로 파악된 것이 이제 5차, 6차, 7차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못하고 이제 점차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4차년도에서 변곡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4차년도에서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드는지와 이에 따라 우리가 이제 기존 AD 기기가 이제 점차적으로 폐기가 되고 순차적으로 IoT, 모바일 IT가 제공되는 AD 기기가 보급이 됨에 따라 가장 변곡점으로서 효과를 많이 보여주는 것은 4차년도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5차년도 대략적으로 이제 발생 건수와 이제 그 생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이제 지역별 이제 편차를 또 추가적으로 좀 모색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의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차이가 있고 교육 수준에 대한 차이 그리고 심폐소생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소생하는 확률에 대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료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이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대응도에 따라서 또 동일하게 모바일 IoT 기기가 적용됨에 따라서도 충분히 우리가 지역별로 편차가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4.5%에 대한 생존 확률에 대한 증가가 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부산, 대구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이제 지방에 이제 좀 연령층이 높은 고령층이 높은 많은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생존자 보급에 대한 생존자가 변화가 조금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경남, 이제 광주 같은 지역에서는 1% 내외의 이제 생존자에 대한 증가가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증가를 위해서는 보급을 늘린다던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더 많은 이제 서울이나 부산 같은 지역,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 위주로 더 많은 이제 투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 기조를 잡을 때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좀 도출했을 때 4차, 5차년도에서 가장 많은 투입 비용 대비 많은 생존자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4차년도에서 가장 급격하게 변곡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별 편차, 서울과 부산, 대구 같은 경우 4.5%, 3.3% 정도 내외에 많은 이제 비용 대비 많은 이제 생존에 대한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이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나 보급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좀 못한 교육에 대한 좀 수준에 대한 낮은 이런 심폐소생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잘 훈련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됐음에 따라 모바일 IoT 기기에 대한 보급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생존 확률이 많이 증가되지 않는 것을 파악이 됨에 따라 사실 모바일 IoT에서 우리가 심폐소생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보급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바로 이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따른 이제 수준 측정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 본 연구에 좀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증명하는 방법론을 제시했고 의료 분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AD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향후 이제 다양한 응용 IoT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많은 응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보급 수준에 대한 아니면 보급 비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효과성을 다른 연구에서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물이나 사업에 대해서도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연구하고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연구를 이렇게 해서 좀 수행을 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이렇게 수행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제 연구에 대한 발표에 대한 좀 질문점이나 코멘트 주시면 감사히 겸허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항공대 경영부 김진인데요. 네. 저희 연차별로 아까 분석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좀 채점을 못했는데 그 연차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도입에 따라서 매년 일정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보급한 이후에 그게 실제 작동하는데
그 일종의 뭐 확산이라든가 뭐 그런 네. 의미의 연차인가요? 네. 연도별에 대한 내용은 확산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급 수준이 이제 저희가 비용이 300만 원이라고 측정을 가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차별로 보급을 수준을 앞서서 제가 수준을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별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지역에 이제 조금 대도시 같은 경우는 20% 강원도나 충북 이런 미만의 그 50 미만의 1,500 미만의 이제 수준을 30%로 가정을 했을 때 이 수준에 따른 우리가 이제 연차별 보급 수준을 이제 좀 계산을 하고 이것들이 한 번에 도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보급을 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년도, 5차년도에 대해서 이제 비용에 대한 발생이 네, 격차가 그러면 크게 이제 4차년도 정도까지 가야지 네. 그게 이제 옵티멀하게 가장 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결과치를 그 생존한 환자 수로 계산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율로 네. 나타내는 게 생존율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그 모바일 IoT에 대한 부분의 네. 어떤 효과성을 잘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하단에 이제 증가율에 대한 이제 조금 이런 비율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4.5%, 이제 제주나 뭐 이런 전남 상대적으로 이제 고령화 인구들이 조금 많고 이런 AED나 그 심폐소생술의 교육이 좀 적은 지역 같은 경우 1%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좀 표시를 하였습니다, 교수님.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영길 교수님. 예.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에서 네. 훈련 갔다가 부정맥으로 통합병원에 실려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AED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근데 이게 AED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생존하는 게 아니라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이것만 하고 있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심실세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재세동이, 그러니까 세동을 제어하는 게 제대로 하면서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뭐 헬리콥터나 이런 것까지 이제 동원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생존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존자의 변화라고 하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랑 사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예를 들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세동기를 쓸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달리 인터프리테이션 해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과를요. 네, 교수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결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스플레이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 제세동이나 아니면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나온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제세동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심폐소생술을 하는구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하면은 더 많은 이제 생존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위치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될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AED가 일탈이 될 경우 자동으로 그 의료기관에 보고가 되는 어디 위치다라고 자동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적인 비율 하에서 이제 제시를 하였지만 더 많은 비율에서 이제 생존이나 생존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까지는 제가 이제 앞서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좀 고민을 해야 될까, 군연구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 시뮬레이션이잖아요. 네, 교수님.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가정에 굉장히 그 시뮬레이션의 영향은 일단 가정을 세우는 시나리오하고 네, 그 실제 내부에 그 보이지 않는 모델 있잖아요. 네, 교수님.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역별로 심폐소생을 했을 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그런 과정 같은 거 사실 그거는 모델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요. 네, 교수님. 예, 그래서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나 프로세스 사이의 상관관계 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어떤 그 베리에이션을 네, 교수님. 보통 이제 나중에 뭐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같은 걸 좀 보여주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네,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대도시랑 이제 네. 중소도시랑 그렇게 되면은 어떤 팩터가 가장 많은 그 편차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게 더 시사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본 연구 하에서는 조금 아직은 연구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 조금 그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지역별 각기 나눠서 17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서 170개 모델을 구성하긴 했지만 이것들이 데이터로 한정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례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도 충분히 어떤 차이점이나 변화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좀 나눠서 좀 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BPM으로 저희가 이런 도식화해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이제 좀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차이점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아서 사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것들 아니면 지하철 하에서 뭐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농촌이나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웃 간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 그런 것들에 다양하게 좀 파악을 향후 연구에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게 그 프로세스 맵을 통해서 두 개 다른 네. 프로세스 자체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이제 어디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궁금증이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쪽에 들어간 시뮬레이션들은 맨 마지막에 보통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했던 토네이도 다이어그램 같은 걸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제가 아레나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네. 네, 그런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저 혼자 공부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좀 제공되고 정보가 좀 제공된다고 하면은 본 연구에도 같이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다른 감사합니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은 없으면은 아니고요. 예. 예, 질문은 아니고 제가 얼핏 예전 기억에 응급의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심질환 심폐혈관과 관련한 그 환자들에 대해서 디스패치 타임을 우리가 10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거의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거의 아마 우리나라 전국이 10분 내에 커버할 수 있도록 아마 그거를 커버리지를 넓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응급의료 발전 기금인가 해서 그 기금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처럼 거리가 멀거나 이럴 경우에는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응급의료 기금에서 이제 소방방재청에다가 이제 헬기를 구입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 이제 루럴 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커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우리 아마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전국을 다 그 심폐혈관 관련해서 질환이 있을 때 신고로부터 10분 내에 환자에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대충 커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그 기금은 우리 그 교통범칙금 교통범칙금의 일부가 응급의료 기금으로 발전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좋네요. 네. 드렸습니다. 예. 네네. 좋은 코멘트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김진규 교수님도 그때 저희 그 작년에 그 항공대에서 컨퍼런스 할 때 그때 그 항공 수화물 같은 거 비즈니스 프로세스 맵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연구도 꽤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보면 비슷한 그 이게 어떤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거였었는데요. 요즘 근데 이렇게 프로세스 맵으로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 끝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좋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 이런 프로세스 많이 개발해가지고 프로세스별 이제 좀 측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뭐 저희 한 5분 남았는데 그 뭐 지금 발표하신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받고요. 없으시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안 교수님하고 방 교수님한테 같이 이제 그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한테 꼭 여쭙고 싶었던 거였었는데요. 이게 방 교수님 같은 경우에 로케이션 팩터를 집어넣은 거고, 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계량 경작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계량 경작하는 사람들이 머신러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막 그래가지고 사실 뭐랄까 좀 이런 스태티스틱한 어프로치는 계량 경제학의 일종의 뭔가 굉장히 여왕 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머신러닝이 나타나면서 이게 자기네들 아성이 깨진다.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가지고 막 하다가 요즘 그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 그쪽에서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방 교수님이 커멘트 하셨는지 인더제너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수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접근법 자체가 프리딕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컨트롤 다 하고 인더제너티 같은 거 다 컨트롤하고 그래서 굉장히 변수들 사이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시킨 가운데서 뭔가 보여주고 그래서 이 팩터가 가장 중요해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계량 경작자들이 머신러닝을 막 공부해 보니 니네들 머신러닝에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딕션은 잘하는데 그러면 왜 그래? 라고 설명했을 때 마땅한 대답이 없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죄송하지만 안 교수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링 집어넣으니까 프리딕션 레이시가 좋아졌다. 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정말 클러스터링만의 고유한 어떤 컨트리뷰션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속순하게 답해주는 머신러닝 학자들이 없더라 뭐 이런 공격을 좀 받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게 이제 고민이기도 하고 뭐 저는 이쪽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약간 좀 찔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도 좀 도와주실 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방명석 교수님이 훨씬 저는 방명석 교수님 훨씬 선배님이시고 이게 학계에서는 그래서 방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나면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 폭탄 돌리 같은 거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유, 굉장히 근원적이고 중요하고 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그 프리딕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분석한 거를 가지고서 경영학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프리딕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대응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수동적인 대응만을 할 수 있는 거 반면에 계량 경제에서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 커저리티를 저희가 아이덴티파이를 하려고 하니까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를 바꿔서 결과를 바꿀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노머티브한 액션을 프로포즈 할 수 있는 반면에 프리딕션 모형에서는 그걸 할 수는 없고요. 반면에 프리딕션 모형의 장점은 앞으로 현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잘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으니 너희가 이렇게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패시브한 어떤 경영학적 인사이트를 주는 데는 더 효율적인 반면에 그런 어떤 뭐 능동적인 대응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개가 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모형에 아까 제 안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게 프로젝션 모형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그걸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모형까지 같이 곁들여 있으면 두 가지를 이렇게 좀 더 다 어드레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결합해서 뭔가 서로 보완적이니까 결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 논문 두 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제가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제 논문은 별로 새로울 건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발표 중에 제 생각에는 아까 김동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계량 경제학이나 뭐 머신러닝이나 뭐 통계학이나 겹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각자의 영역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는 것 중에 오른쪽 논문은 이렇게 빈지 워칭, 빈지 트레이딩을 그냥 되게 디스크립티브하고 굉장히 간단한 논문인데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제 탑저널에 나왔던 거고요. 왼쪽은 이거를 약간 통계학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클럼피니스 메저가 통계학에서 말하는 무슨 특징 등을 만족시키는지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 애도 조그만 데이터이긴 하지만 여기 했을 때 퍼포먼스 인크리즈가 있는지 기존 모델들만큼 최소한 이게 왼쪽 모델에서 기존 모델들만큼 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다는 걸 했으면 머신러닝은 여기다 대고 데이터 굉장히 큰 데이터와 다른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결합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뭐 측면에서는 머신러닝이 더 답을 다 잘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잘리티나 그런 거로 민더즈네이티를 컨트롤하는 상황에서 어떤 팩터가 중요하다는 건 계량 경제학들이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자체로만 해도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매그니튜드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머신러닝만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 쓰니까 좋아지더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논문인데, 머신러닝에서 어떤 알고리즘 때문에 뭐 저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니 뭐 랜덤 포레스트니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수십 년 동안 써왔던 것들, 그런 것 빼고 최근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잘 맞는지, 왜 맞는지, 왜 더 잘 되는지 그 정도 설명할 수 있으면은 페이퍼로서는 그래도 구색은 갖췄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더 잘 프리딕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면, 아까 프루닝 말씀드리면서 XGBoost의 프루닝 알고리즘이 다른 것보다 최적화가 잘 돼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더 최적화를 더 잘 시키면 프리딕션 에러를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럼 어떤 식으로 뭐 트리를 셀렉션하고 선택하고 버리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면 좋을까?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계량 경제학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머신러닝만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하여튼 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교수님하고 방 교수님이 이 분야에 이제 선구적인 저희 촉망받는 과학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좀 양쪽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버무려서 좋은 연구 결과를 많이 더 주시기를 저희가 사실 부탁을 드리고요. 광고는 이제 추계 학술대 때도 이 현재 발표하신 논문에서 조금 더 발전된 거나 아니면 다른 주제로도 또 발표를 좀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코멘트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하신 분들 중에서? 없으면은 저희가 지금 딱 45분 돼가지고 오늘 두 번째 경영과학회 세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참여해 주셔서 아침부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오프라인에서 뵙고 네. 맛있는 것도 저희가 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